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 두경부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송창면 교수입니다. 주로 구강, 인두, 후두, 그리고 목에 생기는 종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구강, 인두, 후두, 목에 생기는 암입니다. 구강은 우선 입 안에 궤양이나 혹, 출혈 증상으로 발견하게 되고요. 좀 더 목구멍 깊은 곳에 있는 인두암은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인두암은 주로 편도 또는 혀뿌리 부위에 생긴 암이고 초기 증상으로는 목의 이물감, 목의 출혈, 목구멍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목구멍 안에 궤양이나 혹이 발견되어 내원하게 됩니다. 또 무증상인데 코 내시경이나 의식도 내시경 중에서 종물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질환으로 CT나 영상을 촬영하다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대개는 무증상이고 목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진행된 경우에는 목에 혹이 생기거나 목소리가 변하는 성대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경부암은 진행되면 목에 멍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원발 부위에 생긴 암이 목의 림프절로 전이가 되어서 나타나고 목에 멍울이 생기는 경우에는 벌써 두경부암이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에 멍울이 잡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목구멍은 구강과 인두가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공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간 후에는 인후두 부위에서 각각 식도와 기관으로 음식물과 공기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인후두는 수직으로 위치하고 구강은 수평으로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두나 후두에 암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강을 통한 수술기구의 진입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술자의 시각이 직선인 점을 고려한다면 목구멍의 깊은 곳은 눈으로 직접 봐서는 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시각의 제한과 수술기구 진입의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수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크게 내시경과 수술기구 팔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시경이 30도, 60도 등으로 꺾여 있게 되어서 깊숙한 곳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고 여러 개의 꺾이는 관절로 디자인된 로봇 수술팔은 목구멍 깊은 곳에 수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암을 효과적으로 절제하기 위해서는 깊은 부위에 위치한 병변에 접근을 하고 수술할 때 이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약 한 20-30년 전만 해도 혀 안쪽, 혀 뿌리 쪽에 생긴 암은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턱을 절개해서 턱을 여는 접근 방법 또는 입안을 이렇게 절개해서요 혀랑 혀뿌리 전체를 목 아래로 끌어내려서 여기서 수술한 다음에 다시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잇몸하고 꼬매주는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이런 이제 절개 방법은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절개로 인한 합병증들 그리고 삶의 질의 저하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로봇 수술은 이러한 절개 과정을 생략하고 정상 조직을 보존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비유하자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상수도관 내부에 어떤 혹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예전에는 콘크리트를 완전히 깨트리고 바깥에서 상수도관을 갈라서 크게 열어서 눈으로 보고 그 혹을 제거를 했다면 내시경과 팔만 관 안으로 넣어서 관 안에서 혹을 빼내는 그런 과정으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흉터를 거의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인두 절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 일주일간의 금식과 코로 관을 넣어서 음식을 드시는 비위관 삽입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절개 범위가 줄어들며 따라서 환자의 통증 또한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성공률은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성공률과 암을 완전하게 적출하는 그런 성공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의 성공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을 통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 후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일시적으로 목에 구멍을 내서 튜브를 넣어서 이쪽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기관 절개술은 수술 부위의 조직이 회복되어서 즉시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절개를 하더라도 이것에 의한 합병증을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로봇 수술이나 절개 수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림프절의 전이가 좀 많이 있거나 병리 조직에서 암의 크기가 크다 또는 주변의 조직으로 많이 침습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또는 남아있는 암을 절제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두경부 암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시행이 됩니다. 보통 5에서 6주 정도 매일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동시에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저용량으로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총 6번 정도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 고용량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3주에 한 번씩 총 3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로봇이 장점은 많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암이 생기는 위치와 전이 정도, 그리고 암의 침습 정도에 따라서는 로봇보다 오히려 절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의 과정, 그리고 수술 방법의 차이, 또한 수술 후에 생기는 관리의 차이를 의사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한 방법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치료 옵션을 두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경부암과 로봇 수술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